사장님, 제발 이러시면 안 돼요. 그 순간 벽에 걸린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흑백 웨딩 사진. 신부 옆에 들러리 드레스를 입은 여자.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미라 53입니다. 만성 통증 때문에 찾아간 한의원. 66세 원장님이 제 몸에 침을 놓는 순간 침대 옆 벽에 걸린 그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심장이 멎었습니다. 저 신부는 제 절친 최수진, 5년 전 세상을 떠난 제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당신이 그때 그 들러리, 원장님의 떨리는 목소리, 죽은 친구의 남편, 그리고 저 멈출 수 없는 감정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 같은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모두 무료이니 부담 없이 응원 감사드립니다. 손목을 이쪽으로 주세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낮고 부드러운 톤.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죠. 안녕하세요. 저는 윤미라입니다. 나이는 53입니다. 6개월째 어깨 통증에 시달리다 지인의 소개로 이 한의원을 찾았습니다. 청산한 의원. 오래된 간판이지만 깔끔하게 관리된 건물이었습니다. 대기실은 비어 있었고 접수 데스크에도 사람이 없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제 심장 소리가 들릴 정도였죠. 진료실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은발의 원장님. 66세라고 들었지만 자세가 꼿꼿했습니다. 윤미라 씨 맞으시죠? 들어오세요. 저는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은은한 쑥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원장님이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고 저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어깨가 많이 아프시다고요? 네, 6개월 전부터 밤만 되면 말을 하다 말고. 저는 그분의 얼굴을 제대로 봤습니다. 깊은 눈매, 오똑한 콧날, 그리고 입가에 희미한 미소. 이상하다. 왜 자꾸 익숙한 느낌이 들지? 손목을 이쪽으로 주세요. 원장님이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 5년 전 이혼 후 처음 느껴보는 남자의 체온이었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제 맥을 짚는 그 손길이 너무나 조심스러웠습니다. 눈을 감고 집중하는 원장님의 모습을 보며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뭐야, 나 지금 뭐 하는 거야?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1분, 2분, 시간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경락이 심하게 막혀 있군요. 원장님이 천천히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어깨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슴, 등, 허리까지 기혈순환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분의 눈이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걱정과 그리고 뭔가 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깊은 침이 필요합니다. 상당히 오래 치료해야 할 거예요. 얼마나요? 최소 석 달은 봐야 합니다. 일주일에 3번 오셔야 하고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석 달이나 일주일에 3번씩. 그런데 이상하게도 거절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엎드려 주시겠어요? 오늘 경혈 위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원장님이 커튼 뒤 침대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일어나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죠. 흰 시트가 깔린 침대. 베개에서 은은한 라벤더 향이 났습니다.
옷은 입은 채로 괜찮습니다. 편하게 엎드리세요. 저는 침대에 엎드렸습니다. 얼굴을 베개에 묻는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원장님의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손이 제 어깨에 닿았습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가 아프시죠? 손가락이 경혈을 하나하나 짚어갔습니다. 블라우스 천위로 느껴지는 그 온기에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아파서가 아니라 너무 좋아서였습니다. 많이 뭉쳐있네요. 다음부터는 제대로 치료 들어가겠습니다. 원장님이 손을 떼었습니다. 그 순간 섭섭함이 밀려왔습니다. 이게 뭐지? 나 지금 미친 거 아니야? 침대에서 일어나 돌아서는데 벽에 걸린 액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남녀가 웨딩드레스와 턱시도를 입고 있었고 그 옆에 들러리 드레스를 입은 여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건 설마 다음 주 월요일 저녁 7시 어떠세요? 원장님의 목소리에 저는 황급히 사진에서 눈을 뗐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럼 그때 뵙겠습니다. 원장님이 진료실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복도로 나서는데 뒤에서 그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미라 씨, 혹시 우리 어디선가 본 적 있지 않나요? 어디선가 본 적 있지 않나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며 집까지 따라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저는 안방 옷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제일 위 선반, 먼지 쌓인 상자, 그 안에 20년 된 사진첩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상자를 꺼내는 손끝이 덜덜 떨렸죠. 아니야. 설마. 그럴 리 없어. 하지만 가슴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2005년 5월 14일. 최수진의 결혼식. 제 절친. 고등학교 때부터 자매처럼 지낸 수진이 페이지를 넘기는데 손가락이 얼어붙었습니다. 신랑 턱시도 차림의 남자. 젊은 시절이. 강태윤. 안 돼. 사진첩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흑백 사진 속 신랑의 얼굴. 오늘 본 그 원장님의 젊은 시절이 맞았습니다. 무릎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나 어떡해. 수진이는 5년 전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저는 미국 출장 중이어서 장례식에도 가지 못했죠. 마지막 인사도 못했습니다. 그게 평생 한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그녀의 남편한테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 여보세요? 윤미라 씨, 청산한 의원입니다. 원장님 목소리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 네. 원장님, 혹시 지금 통화 괜찮으신가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저는 바닥에 흩어진 사진들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사실은 낮 시간 치료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미라 씨 증상이 생각보다 심각해서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뭔가 조심스러운 톤이었죠.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그분의 숨소리가. 폐원 후 야간에 특별 침술 치료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야간. 이요? 네. 다른 환자 없이 조용한 시간에 집중 치료가 필요합니다.
깊은 경락까지 풀어야 하거든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닥의 사진 속 수진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미소를. 수진아, 나 어떻게 해야 돼? 이러면 안 되는 거 맞지? 물론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편하실 때 하겠습니다. 제 입에서 튀어나온 대답에 저 스스로 놀랐습니다. 그럼 내일 저녁 8시는 어떠신가요? 네,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저는 사진첩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수진이의 얼굴을 봤습니다. 들러리 드레스를 입은 28살의 저도 있었습니다. 그 옆에 서 있던 신랑 강태윤. 그의 손이 수진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죠. 수진아, 미안해. 근데 나도 모르겠어. 이 감정이 뭔지.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였습니다. 내일이면 그곳에 갑니다. 폐원 후 텅 빈 한의원에 단둘이 새벽 4시 문득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을 봤습니다. 53세 제 얼굴, 주름이 생기고 처진 피부. 나 지금 뭐 하는 거야? 정신 차려. 하지만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서랍을 열어 예전에 사둔 향수를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자 장미향이 퍼졌습니다. 5년 동안 열어본 적 없던 향수, 손목에 한 방울 떨어뜨렸습니다. 미쳤나 봐. 완전히. 그날 하루는 지옥 같았습니다. 시계만 쳐다봤습니다. 오후 3시, 5시, 6시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녁 같이 먹을래요? 미안, 오늘 약속이 있어. 또요? 요즘 자주 약속 있으시네. 거짓말을 하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녁 7시 50분 청산한 의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불이 꺼진 건물. 하지만 2층 진료실에서만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발소리가 계단을 내려오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오셨군요. 원장님이 서 있었습니다. 가운을 벗고 캐주얼한 셔츠 차림이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인간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더 매력적으로. 들어오세요. 2층입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동안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2층 복도는 어두웠고 진료실 문 하나에서만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원장님이 문을 열었습니다. 은은한 조명, 쑥향을 피운 듯 연기가 희미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침대가 보였습니다. 깨끗한 흰 시트, 그 옆 작은 테이블 위에 은빛 침 케이스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기 탈의실에 가운이 있습니다. 갈아입고 나오세요. 원장님이 커튼 뒤쪽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로 탈의실로 걸어갔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진정해. 그냥 치료야. 치료. 흰색 한방 가운을 입었습니다. 부드러운 면 소재가 피부에 닿았습니다. 블라우스와 브래지어를 벗으니 가운 안쪽으로 맨살이 느껴졌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편하게 엎드려 주세요. 등 쪽 경혈부터 풀겠습니다. 저는 침대에 올라가 엎드렸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는 순간 라벤더 향이 코를 간지렸습니다. 원장님의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긴장을 푸세요. 깊게 숨 쉬시고요. 손이 제 등에 닿았습니다. 가운 위로 느껴지는 따뜻한 손길.
천천히 등뼈를 따라 내려가며 경혈을 짚었습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 손가락이 목덜미, 어깨, 등, 중간, 허리까지 하나하나 눌렀습니다.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아픈데 동시에 너무 좋았습니다. 많이 뭉쳐있네요. 가운 끈을 좀 풀어야겠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원장님의 손이 제 등 뒤 가운 끈을 풀었습니다. 스르륵. 가운이 양쪽으로 벌어지며 등이 드러났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맨살에 닿았습니다. 잠시 차가울 거예요. 알코올 솜으로 피부를 닦는 촉감. 서늘하고 촉촉했습니다. 딸깍. 은빛 침 케이스가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첫 침 들어갑니다. 숨 크게 들이마시세요. 후. 따끔. 목덜미에 침이 들어갔습니다. 따끔. 어깨에. 따끔. 등뼈 옆에. 하나씩 침이 들어갈 때마다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잘 참으시네요. 조금만 더 견디세요. 원장님의 목소리가 귓가에 가까이 들렸습니다. 숨소리까지 들렸습니다. 그분의 따뜻한 숨결이 제 목덜미에 닿는 것 같았죠. 다 끝났습니다. 이제 15분간 그대로 계세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침대에 엎드린 채 눈을 떴습니다. 고개를 살짝 돌리니 옆쪽 벽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거기 걸린 액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멎었습니다. 흑백 사진, 웨딩드레스와 턱시도, 들러리 드레스들. 저건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려는데 등에 꽂힌 침들이 따끔거렸습니다. 왜 그러세요? 움직이시면 안 돼요. 원장님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벽의 액자를 가리켰습니다. 저 사진. 최수진이 맞죠? 원장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침 케이스를 떨어뜨리는 소리가 철컥 울렸습니다. 뭐라고요? 저 사진 속 신부. 제 친구예요. 제일 친한 친구였어요. 원장님이 사진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을 봤습니다. 다시 사진을 봤습니다. 당신이 그때 그 들러리. 원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미라. 수진이가 늘 얘기하던 그 미라. 저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최수진은 제 고등학교 때부터 절친이었어요. 자매처럼 지냈는데 원장님이 비틀거리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하필이면 당신이었다니.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쑥향 연기만이 희미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등에 침이 꽂힌 채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운은 벌어진 채였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수진이가 5년 전에 돌아가셨을 때 저 미국에 있어서 장례식도 못 갔어요. 원장님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당신 얘기 많이 했어요. 제일 아끼는 친구라고. 원장님이 일어나 제 등에 꽂힌 침들을 하나씩 빼기 시작했습니다. 따끔. 침이 빠질 때마다 눈물이 더 쏟아졌습니다. 미안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원장님이 제 가운 끈을 다시 묶어주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원장님. 저는 탈의실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엉망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원장님이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보고 계셨습니다. 가시겠어요? 네. 문 앞에서 저는 멈춰 섰습니다. 원장님, 그래도 치료는 계속 받고 싶어요. 원장님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어쩐지 수진이가 저를 여기로 보낸 것 같아요. 그날 이후 일주일 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도 전화하지 않았고 원장님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그분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를 생각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나 어떻게 해야 돼? 일주일째 되던 금요일 저녁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윤미라 씨, 강태윤입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네, 원장님. 혹시 내일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한의원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요. 어디서요? 수진이 묘소입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추모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원장님은 이미 와 계셨습니다. 묘비 앞에 꽃을 놓고 앉아 계셨죠. 저도 가져온 국화를 놓았습니다. 최수진 1972부터 2020 묘비를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진작 왔어야 했는데 원장님이 제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들어가시죠. 차라도 한잔하고요.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묘지가 보였습니다. 수진이가 당신 얘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원장님이 커피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전학 온 첫날 자기 옆자리에 앉혔던 친구, 수업 중 둘이서 몰래 이야기하다 걸렸던 얘기, 대학 때 같이 여행 다녔던 얘기,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결혼식 이후로 연락이 뜸해졌다고 서운해했어요. 제가 해외 발령이 잦았어요. 그래도 연락은 했는데 안 해요. 수진이도 알았어요. 다들 바쁘다는 걸. 원장님이 지갑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결혼식 날 사진. 수진이와 원장님, 그리고 들러리 드레스를 입은 제 모습. 이 사진을 항상 지갑에 넣고 다녔어요. 수진이가 제일 행복했던 날이라고. 사진 속 수진이는 눈부시게 웃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떠나기 전 마지막 말이 외롭지 마였어요. 원장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5년 동안 정말 외로웠습니다. 한의원 일만 했어요. 그것만이 견딜 수 있는 방법이었죠. 저는 그분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약지에 희미한 반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을 만났어요. 처음엔 몰랐죠. 그냥 오랜만에 느껴보는 떨림이었어요. 원장님이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수진이의 친구라는 걸 알고 나니 이러면 안 되는데 계속 그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 멈출 수가 없어요.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카페를 나와 다시 묘소로 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묘비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수진아, 원장님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당신 친구를 사랑하게 됐어. 저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진아, 나도 미안해. 근데 어쩌겠어. 나도 모르게.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불었습니다. 근처 벚나무에서
꽃잎 몇 개가 떨어져 우리를 감쌌습니다. 계절도 아닌데, 벚꽃이 피지도 않았는데, 저건 원장님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수진이가 괜찮다고 하는 걸까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니 딸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요즘 어디 다니세요? 걱정돼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말할 수도 없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원장님이었습니다. 미라 씨,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오시겠어요? 치료요? 아니요. 당신을 보고 싶어서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수진이가 괜찮다고 했잖아요. 벚꽃으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눈물. 수진아,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월요일 저녁 8시 다시 찾은 한의원. 이번에는 떨림보다 설렘이 더 컸습니다. 원장님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평소보다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2층 진료실로 올라갔습니다. 오늘은 침대가 아니라 소파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오늘은 치료가 아니에요. 원장님이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뭔가를 꺼내는 그 손이 심하게 떨렸죠. 이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낡은 일기장이었습니다. 연보라색 가죽 표지. 수진이가 남긴 거예요. 돌아가시기 한 달 전까지 쓰셨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원장님이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장이었습니다. 읽어보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받았습니다. 수진이의 삐뚤빼뚤한 글씨. 아팠을 텐데 써내려간 글씨. 2020년 6월 3일. 태윤 오빠,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난 이미 떠났겠죠. 미안해요. 먼저 가서 오빠 혼자 너무 외롭지 않을까 걱정돼요. 5년? 10년? 아니, 1년도 혼자 지내지 마세요. 누군가를 만나세요. 사랑하세요. 특히 미라가 오면 고등학교 때부터 지켜본 그의 겉으론 강해 보이지만 속은 여려요. 이혼하고 혼자 살면서 많이 외로울 거예요. 태윤 오빠 부탁이에요. 미라가 오면 그 애를 사랑해 주세요. 그 애도 당신만큼 외로운 사람이니까. 내가 먼저 허락할게요. 괜찮아요. 두 사람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미라야, 이 글 읽고 있니? 오빠 잘 부탁해. 외롭게 하지 마. 그리고 너도 이제 행복할 자격 있어. 사랑해, 내 친구. 내 오빠도 잘 부탁해. 수진. 일기장이 눈물에 젖었습니다. 수진아, 수진아. 원장님이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저는 그분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맞죠? 수진이가 허락했어요. 원장님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이 일기를 볼 용기가 없었어요. 1년 동안 서랍에 넣어뒀죠. 원장님이 제 얼굴을 들어 올렸습니다. 근데 당신을 만나고 당신이 수진이 친구라는 걸 알고 읽었어요. 그리고 울었어요. 하루 종일 원장님의 눈가가 붉었습니다. 수진이가 우리를 이어준 거예요. 저는 일기장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수진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원장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라 씨, 아니 미라.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더 깊고 더 간절했습니다. 수진이 허락대로 당신을 사랑해도 될까요? 저는 그분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네, 저도 원장님을, 아니, 태윤 씨를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원장님이 제 볼에 손을 가져다 댔습니다. 따뜻한 손바닥이 제 뺨을 감쌌습니다. 5년 동안 이런 떨림을 잊고 살았어요. 천천히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로의 따뜻한 숨결이 섞였습니다. 그분의 눈동자가 보였습니다. 촛불처럼 타오르는 눈빛. 미라, 태윤 씨, 입술이 닿았습니다. 처음엔 깃털처럼 가볍게, 조심스럽게, 그리고 점점 깊어졌습니다. 5년 만에 느껴보는 남자의 입술, 12년 만에 느껴보는 여자의 부드러움. 원장님의 손이 제 뒤통수를 감싸며 더 깊이 끌어당겼습니다.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입맞춤이 끝나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일어나요. 원장님이 제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소파에서 일어나 서로를 마주 봤습니다. 그분의 손이 제 어깨로 올라왔습니다. 카디건 단추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단추, 두 번째 단추, 손끝이 제 쇄골을 스칠 때마다 전율이 흘렀습니다. 떨고 있네요. 원장님이 속삭였습니다. 태윤 씨도 손이 떨려요. 카디건이 어깨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푹 하고 소리를 냈습니다. 이제 얇은 블라우스만 남았습니다. 원장님의 시선이 제 목선을 따라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당신 앞에 서니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요. 저도 그분의 셔츠 단추에 손을 댔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첫 번째 단추를 푸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천천히. 서두를 필요 없어요. 원장님이 제 손을 잡아 입맞춤했습니다. 손등에, 손가락 하나하나에. 단추를 하나씩 풀었습니다. 셔츠가 벌어지며 그분의 가슴이 드러났습니다. 66세지만 여전히 탄탄한 가슴, 은발과 대조되는 건강한 피부. 저도 모르게 손바닥을 그분의 가슴에 갖다 댔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만큼이나 빠르게. 미라. 원장님이 제 손을 가슴에 꼭 누르며 눈을 감았습니다. 당신 손길이 너무 그리웠어요. 셔츠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제 제 블라우스를 푸는 그분의 손. 단추 하나, 둘, 셋. 하나씩 풀릴 때마다 시원한 공기가 피부에 닿았습니다. 마지막 단추까지 풀리고 블라우스가 벗겨졌습니다. 원장님의 눈빛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름다워요. 정말. 얇은 속옷 위로 느껴지는 그분의 시선. 부끄러웠지만 가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원장님이 제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피부가 직접 맞닿았습니다.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뜨거운 그분의 체온이 제 몸으로 전해졌습니다. 침대로 가요. 속삭이는 목소리. 손을 맞잡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몇 걸음 안 되는 거리인데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흰 시트가 깔린 침대. 원장님이 먼저 앉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무릎 위에 앉혔습니다. 미라, 당신이 필요해요. 지금 당장. 그분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저를 천천히 눕혔습니다. 베개에 머리가 닿았습니다. 라벤더 향이 코를 간지렸습니다. 원장님이 제 위로 몸을 숙였습니다.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사랑해요, 미라. 저도 사랑해요, 태윤 씨. 입맞춤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마에, 눈꺼풀에, 코끝에, 볼에, 그리고 다시 입술에. 이번엔 더 깊었습니다. 더 간절했습니다. 원장님의 손이 제 옆구리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허리를 지나 엉덩이까지.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스커트 지퍼가 스르륵 내려가는 소리, 천이 벗겨지는 소리, 그리고 침대 아래로 떨어지는 소리. 이제 우리 사이엔 얇은 천 두 장만 남았습니다. 원장님의 입술이 제 목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쇄골, 가슴이, 배꼽, 태윤 씨, 미라.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는 마지막 경계를 넘었습니다. 수진아, 지켜봐줘. 원장님이 천장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우리 행복하게 해줄게. 저도 눈을 감고 속삭였습니다. 수진아, 고마워. 사랑해. 그 순간 우리는 완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랜 외로움이 녹아내렸습니다. 상실의 아픔이 사라졌습니다. 태윤 씨, 미라, 내 사랑. 침대가 삐걱거렸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심장이 하나의 리듬으로 뛰었습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세상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만이 존재했습니다.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절정이 다가왔습니다. 원장님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미라. 저도 외쳤습니다. 태윤 씨. 그리고 우리는 함께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원장님이 제 옆에 누워 저를 안았습니다. 땀에 젖은 몸, 거친 숨소리, 여운이 남은 떨림. 미라, 네, 행복해요. 정말. 저는 그분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점 안정되어 가는 소리. 저도 행복해요. 이렇게 행복한 건 처음이에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땀이 식으며 서늘해졌습니다. 원장님이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감기 걸려요. 부드러운 목소리. 저는 그분의 품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있는 이곳은 따뜻했습니다. 태윤 씨, 응? 후회 안 해요? 원장님이 제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절대 안 해요. 당신이 내 인생의 선물이에요. 수진이가 준, 그래. 수진이가 우리에게 준 선물. 우리는 다시 입맞춤했습니다. 이번엔 천천히, 부드럽게, 사랑을 확인하듯이. 그날 밤 우리는 새벽까지 서로를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가장 행복한 한 달이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3번 한의원에 갔습니다. 치료가 아니라 사랑하러. 폐원 후 단둘이 보내는 시간은 천국 같았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한의원 대기실에서 환자 2명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 여자 매일 저녁에 온대요. 폐원 후에. 에이 설마.
원장님이 그러실 분이 아니래요. 돌아가신 사모님 친구래요. 친구 남편을 뺏은 거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저녁 원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소문이 난 것 같아요. 원장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잘못한 게 없어요. 하지만 소문은 점점 커졌습니다. 일주일 후 제 딸 지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세요? 당장 집으로 와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알아버린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딸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수진 이모 남편이랑 만나고 있다는 게 사실이에요? 지은아, 대답해요. 사실이에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 미쳤어요? 수진 이모를 어떻게 배신할 수 있어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모가 엄마 제일 아끼는 친구 아니었어요? 장례식도 못 간 거 평생 후회한다고 하시면서. 지은아, 들어봐. 수진이가 듣기 싫어요. 엄마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딸이 방문을 쾅 닫았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밤 원장님께도 전화가 왔다고 했습니다. 아들 민준이가 한의원으로 찾아왔다고.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어머니 친구잖아요. 민준아, 아빠 얘기 좀. 어머니 무덤에 침을 뱉는 거예요. 5년밖에 안 지났는데. 너희 어머니가 허락했어. 뭐라고요? 돌아가신 분 입에 침이나 바르시고. 민준이는 일기장을 보여줘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조작이에요. 아버지가 변명하려고 만든 거 아니에요? 원장님은 그날 밤 혼자 술을 마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 동안 만나지 못했습니다. 한의원 앞에는 익명의 편지들이 쌓였습니다. 파렴치한 의사, 친구 배신자, 염치 없는 년. 편지를 본 원장님이 전화했습니다. 미라, 우리 헤어져야 할 것 같아요. 뭐라고요? 당신만 힘들게 할 순 없어요. 딸분도 속상해 하시고. 싫어요. 싫어요. 미라. 수진이가 허락했잖아요. 우리 잘못 없어요. 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용서하지 않아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날 밤 수진이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어두운 밤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진아, 우리 어떡하면 좋아? 다들 우릴 손가락질해.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가을바람. 내가 허락했는데 왜 세상은 안 되는 거야?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원장님이 서 있었습니다. 당신도 왔군요. 우리는 묘비 앞에 나란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우리가 약했어. 원장님이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당신 말대로 우리 행복하고 싶어. 저도 울었습니다. 수진아, 힘을 줘. 우리한테 용기를 줘. 그날 밤 우리는 묘소 앞에서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한 번만 더 싸워보자고요. 수진이를 위해서라도. 원장님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포기하지 말아요. 그날 밤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천둥이 하늘을 갈랐고 번개가 세상을 하얗게 밝혔습니다. 저는 우산도 없이 한의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분을 보지 못한 게 지옥 같았습니다. 빗물이 머리카락을 타고 얼굴로 흘러내렸습니다.
옷이 몸에 찰싹 달라붙었습니다. 하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 보고 싶었습니다. 흠뻑 젖은 몸으로 한의원 문을 두드렸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2층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촛불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미라, 원장님이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왜 이렇게 온몸이 다 젖었잖아요. 아파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물방울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원장님, 여기가 아파요.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당신 없으니까 너무 아파요. 견딜 수가 없어요. 원장님이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젖은 옷이 서로에게 달라붙었습니다. 미라, 나도 미칠 것 같았어요. 그분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들어와요. 빨리. 손을 잡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오르는 동안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2층 진료실, 촛불 몇 개가 켜져 있었습니다. 정전이었습니다. 흔들리는 촛불이 벽에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빗소리가 창을 세차게 두드렸습니다. 옷을 벗어야 해요. 이러다 감기 걸려요. 원장님이 제 젖은 카디건에 손을 댔습니다. 물을 머금은 천이 무거웠습니다. 천천히 어깨에서 벗겨냈습니다. 바닥에 축 떨어지며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블라우스도 원장님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단추, 젖어서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기다려요. 제가 단추를 풀려는데 원장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요. 내가 할게요. 촛불 아래서 그분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빛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단추, 세 번째, 하나씩 풀릴 때마다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마지막 단추까지 풀리고 블라우스가 벌어졌습니다. 젖은 천 아래로 드러난 피부. 미라. 원장님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블라우스를 벗기는 손길이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손끝이 제 어깨를, 팔을 스칠 때마다 전율이 흘렀습니다. 태윤 씨도 셔츠가 젖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분의 셔츠에 손을 댔습니다. 빗물에 젖어 가슴에 달라붙은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었습니다. 그분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뜨겁고 강렬한 열기. 천천히. 서두르지 말아요. 원장님이 제 손목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눈빛은 천천히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셔츠가 벗겨졌습니다. 66세지만 탄탄한 가슴과 어깨, 은발과 대조되는 건강한 피부, 젖은 머리에서 물방울이 가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 물방울을 따라갔습니다. 아, 원장님이 작게 신음했습니다. 제 손끝이 그분의 가슴에 닿았습니다. 뛰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미라, 당신 손길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피부가 직접 맞닿았습니다. 젖은 몸과 몸이 밀착되었습니다.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차가운 빗물과 뜨거운 체온이 섞였습니다. 원장님의 입술이 제 이마에 닿았습니다. 눈꺼풀에, 뺨에, 귀에. 일주일이 1년 같았어요.
귓가에 속삭이는 목소리, 입술이 목선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저도요. 태윤 씨, 손이 제 허리를 감쌌습니다. 스커트 지퍼가 천천히 내려가는 소리, 스르륵. 차가운 천이 다리를 타고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이제 우리 사이엔 얇은 천 두 장만 남았습니다. 침대로 가요. 속삭임. 손을 맞잡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촛불 그림자가 우리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흰 시트가 깔린 침대. 원장님이 먼저 앉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끌어당겨 무릎 위에 앉혔습니다. 마주보는 자세. 얼굴이 아주 가까웠습니다. 숨소리가 섞였습니다. 미라, 당신이 필요해요. 지금 당장. 저도 당신이 필요해요. 입맞춤이 시작됐습니다. 격렬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참았던 모든 게 폭발했습니다. 혀가 엉켰습니다. 이가 부딪혔습니다. 숨이 막혔지만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원장님의 손이 제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불에 지어 끈에 손이 닿았습니다. 딸깍 풀리는 소리, 천이 느슨해졌습니다. 저는 그분의 목에 팔을 감았습니다. 더 깊이 끌어당겼습니다. 아, 태윤 씨, 미라, 저를 천천히 눕혔습니다. 베개에 머리가 닿았습니다. 원장님이 제 위로 몸을 숙였습니다. 촛불이 그분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땀과 빗물이 섞여 이마를 타고 흘렀습니다. 아름다워요. 정말. 마지막 천들이 벗겨졌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우리를 가로막지 않았습니다. 피부와 피부가 맞닿았습니다. 원장님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따뜻하고 묵직한 무게. 미라,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우리는 하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 처음엔 낯설었습니다. 5년 만에 느껴보는 감각. 하지만 곧 익숙해졌습니다. 아니, 익숙한 게 아니라 완벽했습니다. 괜찮아요? 네. 좋아요.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느꼈습니다. 촛불만이 흔들렸습니다. 빗소리와 어우러진 우리의 숨소리. 미라, 태윤 씨,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더 가까이, 더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땀이 흘러 서로의 몸을 적셨습니다. 그때 번개가 쳤습니다. 창문으로 환한 빛이 들어왔다가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천둥 소리가 진료실을 흔들었습니다. 아, 저는 그분의 등을 감싸 안았습니다. 온몸으로 그분을 느꼈습니다. 미라, 당신과 함께. 원장님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우리는 더 가까이 밀착되었습니다. 더 깊은 연결 속으로. 아, 태윤 씨, 미라, 내 사랑. 폭풍처럼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아, 미라. 우리는 함께 그 순간에 도달했습니다. 세상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천둥인지 우리의 외침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여운 속으로 내려왔습니다. 몸을 타고 흐르는 온기. 원장님이 제 옆에 쓰러졌습니다. 거친 숨소리만이 들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땀과 빗물이 섞여 몸을 적셨습니다. 원장님이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미라, 네. 후회 안 해요? 절대요. 이게 사랑이잖아요.
입맞춤을 했습니다. 이번엔 부드럽게, 천천히, 사랑을 확인하듯이 밖에서 빗소리가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폭우가 이슬비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이 밤을 영원히 기억할 거예요. 원장님이 속삭였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평생. 그날 밤 우리는 새벽까지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촛불이 다 타들어갈 때까지, 빗소리가 완전히 멈출 때까지, 창밖이 밝아올 때까지. 수진아, 보고 있니? 우리 행복해. 원장님이 천장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마지막 촛불이 꺼졌습니다. 하지만 창문으로 새벽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청산환의원의 원무과 직원입니다. 아침마다 환자들을 맞이하고 예약을 받고 차를 끓입니다. 그리고 폐원 후엔 강태윤 원장의 아내입니다. 미라 씨, 7시 환자분 오셨어요. 네, 지금 들어보내드릴게요. 자연스러웠습니다. 처음엔 환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정성어린 치료와 진심을 보고 하나둘 인정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원장님, 부인분 덕분에 한의원이 더 따뜻해진 것 같아요. 오늘도 단골 환자 한 분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후 6시 마지막 환자가 나가고 문을 잠갔습니다. 태윤 씨가 진료실에서 나와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미라. 당신도요. 우리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 벽에는 3장의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습니다. 첫 번째, 수진과 태윤의 결혼 사진. 두 번째, 수진의 영정 사진. 세 번째, 저와 태윤의 현재 사진. 매일 저녁 이 사진들 앞에 차를 올립니다. 수진아, 오늘도 오빠 잘 돌봤어. 찻잔을 놓으며 속삭였습니다. 태윤 씨가 뒤에서 저를 안았습니다. 우리 셋이 함께하는 거예요. 딸 지은이는 6개월 전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때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수진 이모의 일기장을 보여주자 지은이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모가 진짜 허락하신 거였네요. 그래. 이모가 우릴 이어준 거야. 지은이가 태윤 씨에게 절을 했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우리 엄마 외롭게 하지 마세요. 태윤 씨의 아들 민준이도 한 달 전에 화해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어머니께서도 원하셨다니. 내 어머니는 항상 사람들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분이었어. 이제 명절이면 내 식구가 모입니다. 저, 태윤 씨, 지은이, 민준이. 그리고 테이블 한쪽엔 수진이 사진을 모십니다. 이모, 잘 먹겠습니다. 지은이가 사진을 향해 인사합니다. 따뜻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우리는 차를 몰고 수진이 묘소로 향합니다. 여보, 우리 왔어요. 태윤 씨가 꽃을 놓으며 말합니다. 수진아, 나야. 오빠 잘 돌보고 있어. 저도 옆에 앉아 속삭입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 근처 벚나무에서 꽃잎이 떨어져 우리를 감쌌습니다. 또 축복해 주는구나. 태윤 씨가 하늘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저도 눈을 감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묘소를 떠나며 태윤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라, 당신을 만나 정말 행복해요. 저도요. 수진이가 보낸 선물이에요.
차 안에서 저는 가방에서 낡은 물건 하나를 꺼냈습니다. 은빛 침 케이스. 우리의 첫 만남을 기억하는 상징. 이거 기억나요? 그럼요. 당신이 처음 침대에 엎드렸던 날. 떨렸어요. 그때, 나도요. 손이 얼마나 떨렸는지. 우리는 웃었습니다. 한의원으로 돌아오는 길. 석양이 차창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태윤 씨, 저녁엔 뭐 먹을까요? 당신이 좋아하는 거. 삼계탕? 좋아요. 같이 만들어요. 집에 도착해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66세 남자와 53세 여자.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중요한 건 사랑이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식사를 합니다. 맛있어요. 당신이 만들어서 더 맛있어요. 식사 후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태윤 씨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미라, 우리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거예요. 첫 번째 막이 끝났을 뿐이죠. 앞으로도 계속 함께해요. 당연하죠. 100살까지. 창밖으로 별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딘가에서 수진이도 우리를 보고 미소 짓고 있을 것입니다. 나이를 넘어선 사랑, 죽음을 넘어선 우정, 그리고 세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이야기. 청산한 의원의 불이 하나씩 꺼졌습니다. 하지만 2층 창문에서만 따뜻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서로를 안고 내일을 꿈꿉니다. 여러분, 윤미라 씨와 강태윤 원장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53세와 66세. 세상은 그들을 손가락질했습니다. 친구를 배신했다고. 하지만 죽은 친구 수진이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일기장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었죠. 미라야, 오빠를 사랑해줘. 너도 행복할 자격 있어.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할까요? 죽은 사람을 위해 평생 혼자 살아야 할까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때가 없고 진정한 우정은 죽음도 넘어선다는 것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미라였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수진이었다면 정말 친구에게 이런 편지를 남기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도 나이를 넘어선 사랑, 금기를 깨뜨린 사랑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용기 내어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